너희도 이제 발을 뺄 수 없다. 이 한마디가 단순한 말이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나레바바가 이번 사태의 가장 위험한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보도로 연예계를 흔들고 있는 개그원 박나래 씨 전 매니저 관련 의혹을 중심으로 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최근 개그원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에게 대리 처방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담긴 기사가 보도되며 연예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너희도 이제 발을 뺄 수 없다 라는 박나래 씨의 발언이 사실상 매니저를 향한 심리적 압박이자 협박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대중의 분노는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박나래 씨 측은 수임료만 1억 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진 국내지의 대형 로펌인 광장을 선임하며 법적 대응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개인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한 셈인데 일각에서는 연예인의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 상대적 약자인 매니저들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이어 터져나오는 추가 폭로와 언론의 충격적인 보도는 이미 박나래 씨에 대한 여론을 걷잡을 수 없이 악화시키며 사태를 더 심각한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종합해보면 박나래 씨는 이른바 주사 이모 함머라 불리는 인물이 불법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사동 병원과 관련해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과 미디어가 이 사태에서 가장 주목하는 핵심 키워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박나래 씨 자택에 마련된 홍바, 일명 나레바입니다. 박나래 씨가 자신의 집에 직접 꾸며놓은 술자리 공간인 나레바는 그동안 여러 방송을 통해 연예계의 핫플레이스로 널리 알려져 왔죠. 한번 발을 들이면 2박 3일이 지나서야 나올 수 있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그곳은 음주 가무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대중에게 즐거움의 상징이었던 이 나레바가 지금은 박나래 씨 사태의 가장 폭발적인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나레바의 실체를 파헤치는 기사들이 쏟아지는 이유, 방송에서 유쾌하고 훈훈한 침묵의 장소로 포장되었던 이면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박나래 씨가 방송에서 직접 언급했던 나레바의 내부 규칙들이 다시금 재조명되며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는 지난 2017년 예능 프로그램 인생 술집에 출연해 나레바만의 독특한 규칙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첫 번째 규칙은 안주가 나오기도 전에 술부터 먼저 마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더 충격적이었죠. 들어온 사람 중 한 명을 만취 상태로 만들거나 골로 보내거나 아니면 남녀 두 사람을 좋은 곳으로 보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레바는 항상 남녀 성비를 짝으로 맞춰 술자리를 가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규칙이 내포한 의미는 상당히 위험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인사불성이 되면 그 이후의 상황은 사실상 상대방의 선택에 달리게 되는 셈이니까요. 또 술에 취한 두 남녀가 합의해 소위 좋은 곳으로 이동해도 된다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 자칫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규칙은 멤버 구성을 맞추는 일명 조각 맞추기였습니다. 술자리 멤버들끼리 성향이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 남녀 성비를 철저히 계산해 멤버를 조합한다는 의미였죠. 즉, 나레바에 입장하는 순간부터 남녀가 맞도록 세팅이 완료되고 그때부터 무한정 술을 마시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규칙이 특히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외부와의 통신을 단절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만약 내부 영상을 찍다 걸리면 손목을 걸어야 한다는 식의 엄포까지 놓았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벌어진 일은 오직 마음속에만 간직해야 하며 밖으로 이야기가 새어나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이토록 보안을 강조하는지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충격적인 대목입니다. 박나래 씨는 또 다른 방송에서도 안주가 나오기 전에 일단 술 2잔부터 마시고 시작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어색하지 않게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중간중간 제철 음식이 나온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남녀 성비를 철저하게 맞추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랑의 잡대기가 겹치는 불상사를 줄이기 위한 철칙이라고 덧붙였는데, 이는 결국 처음 세팅된 짝에만 집중하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규칙들이 그저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소비됐지만 지금의 시각으로 다시 보면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두 사람을 좋은 곳으로 보낸다는 것, 남녀 성비 균형에 집착한다는 것,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비밀 유지를 강요한다는 것, 너무 많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는 자신의 에세이에서 나래바를 거쳐간 연예인이 무려 60명에서 70명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배우 이서진은 이곳에서 야문주 한 통을 다 비우고 결국 실려 나갔다는 일화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모델 한혜진 역시 나래바 방문을 떠올리며 한 들어가면 절대 제 발로 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개그원 장도현, 이국주, 김지민, 홍현희, 곽현아 등 동료 개그맨들이 단골 손님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한혜진 효연의주의진 다비치의 이혜리와 강민경 양세형 NCT의 도영과 전구, 배우 강훈, 남주혁 정은채 등 수많은 스타들이 나래바를 다녀갔다고 합니다. 특히 이서진의 나래바 방문 사실과 후기는 연일 화제입니다. 박나래 씨는 방송에서 이서진이 나래바에 와서 김치찜이 안 됐다고 투덜대면서도 야 문주를 다 마셨고 결국 실려 나갔다고 표현했죠. 이에 대해 이서진은 방송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박나래 씨가 자꾸 말을 과장한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너 그러다가 고소당한다 라는 장난 섞인 경고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박나래 씨는 덜컥 겁을 먹어 한동안 이서진에게 연락조차 하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신동엽을 비롯한 여러 선배들이 박나래 씨에게 했던 노골적인 지적과 경고도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는 지난 2016년 KBS 연예가중계 인터뷰에서 신동엽 선배가 술자리에서 자신에게 건넨 말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듬해 출연한 인생 술집에서도 마치 자랑하듯 이 일화를 다시 꺼냈습니다. 당시 MC였던 신동엽이 있는 자리에서 박나래 씨는 신동엽 선배가 술자리가 끝난 후 가면서 나이야, 난 너처럼 그렇게 쓰레기는 아니야 라는 한마디를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월에도 박나래 씨는 신동엽의 유튜브 채널 짠한형에 출연했다가 뼈 있는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방송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자 신동엽에게 따끔한 꾸중을 들은 것입니다. 신동엽은 나랴, 내가 웃겨야 할 대상은 현장에 있는 스태프가 아니라 카메라 너머에 있는 시청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술자리 분위기에만 너무 취해 있지 말라며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죠. 결국 방송인으로서 본분을 잊지 말고 절제해야 하며 술을 마시더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선배의 엄중한 경고였던 셈입니다. 이제 나래바를 방문했던 연예인들은 매우 불안한 상태일 것으로 짐작됩니다. 내가 나래바에서 했던 사적인 행동이나 발언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매니저들의 증언 과정에서 내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사건의 초점은 매니저에 대한 갑질 피해에 맞춰져 있지만 소송이 진행되고 증언이 이어지다 보면 나래바의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나래바에 대한 폭로는 이번 사건에서 매니저들이 쥐고 있는 가장 강력한 핵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단순한 술주정 논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폭발력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를 만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자며 주정을 부렸다는 사실이 추가로 폭로됐습니다. 지난 12월 10일 JTBC 사건 반장에서는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가 전화 인터뷰를 통해 합의를 위해 만났던 날의 상황을 상세히 털어놓았습니다. 전 매니저에 따르면 7일에서 8일로 넘어가는 새벽 박나래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만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어 새벽 3시경 서울 이태원에 위치한 박나래 씨의 자택에서 박나래 씨 본인과 현재 매니저, 그리고 박나래 씨의 지인이 함께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약 3시간가량 술자리를 가지며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매니저는 당시 박나래 씨가 이미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밝혔고, 대화 도중 합의나 진정성 있는 사과의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박나래 씨는 우리 예전처럼 돌아가면 안 되냐, 다시 나랑 일하면 안 되냐 같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상황에서 노래방에 가자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술과 노래방을 찾았다는 사실에 언론과 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박나래 씨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나래바를 거쳐간 수많은 연예인이 박나래 씨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보며 불안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티즌들은 그놈의 술이 문제다, 지겹다, 진짜 치료가 필요한 수준 아닌가, 진짜 알코올 중독인가 보다, 저 상황에서도 술이 넘어가나? 술 먹고 하는 말이 고작 노래방이라니 같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는 한때 자신의 집을 개조한 나래바를 통해 연예계의 대표 주당이자 유쾌한 호스트 이미지를 구축하며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음주 관련 에피소드들은 예능의 주요 흥행 코드였고, 친근하면서도 솔직한 매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죠. 그러나 과도한 술 사랑은 결국 걷잡을 수 없는 논란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매니저들에게 원치 않는 술자리를 강요하거나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습니다. 결국 박나래 씨는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등 오랫동안 출연해온 주요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매니저들이 이 모든 술자리에서 안주 심부름과 뒷정리를 도맡아 했다는 점입니다. 매니저들은 나래바에서 벌어진 수많은 술판의 적나라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목격자들입니다. 물론 매니저들에게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고 실제로도 지켜야 하겠지만,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과정에서 갑질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증언하다 보면 나래바에서 있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공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나래바를 다녀간 연예인들은 박나래가 지금이라도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이러다 우리까지 다 죽는다, 이렇게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만약 매니저들의 증언이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이어진다면 지금까지 비밀에 붙여져 있던 나래바의 실체가 낱낱이 공개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법정 증언이나 증거 제출 과정에서 나래바 술자리 분위기에 참석했던 연예인들의 구체적인 행동,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졌던 각종 사건, 사고들이 언급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동안 나래바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앞으로 어떤 충격적인 폭로가 더 나오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음악 지금 드러난 이야기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몰고 올 폭로가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재판과 증언 과정에서 베일에 쌓인 나래바의 숨겨진 실체가 어떻게 밝혀질지 끝까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이슈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